버섯 중에서도 예민한 작물인 모기버섯. 꼼꼼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버섯 박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배지 품을 올려가지고 후숙을 확 시켜야 돼. 그래야만 버섯이 균일하게 삐져나오고. 온도가 좀 낮아서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박사가 맨날 실패만 하냐. 그래서 곰팡이만 내고 오염만 나고. 그렇지만 저는 저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확신 있게 밀고 나간 끝에 지금 현재는 완성이 됐습니다. 중균 공부가 가장 재밌다는 천생 버섯 박사. 보이죠? 하얀 덩어리. 이것이 이제 모기버섯 균이에요. 버섯 연구만 25년. 9년 전부터는 국내산이 거의 없었던 모기버섯에 몰두했습니다. 이제는 연수익 6억 원이 될 정도로 안정기에 접어든 최성우 씨. 그의 외길 버섯 사랑 함께 들어볼까요? 화성에 위치한 아담한 시골. 버섯에 통달한 버섯 박사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20년 전 버섯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와 농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비닐로 여기 찢어졌구나. 응? 바람이 날려가지고. 응? 또 붙였는데 또 저기 한 거지. 모기버섯이 한창 자라고 있는 요즘 하우스 점검은 성우 씨의 첫 번째 일과입니다. 날씨가 좀 낮을 때는 물을 좀 덜 줘도 괜찮아. 근데 온도가 너무 높게 유지가 될 때는 이제 건조가 빨리 되니까 버섯 상태를 봐가지고 가감을 해줄 필요가 있고. 같은 이 버섯은 물 주는 방식에 의해서 생육을 관리하는데 포인트가 거기에 있으니까 물 주는 것을 잘해야 돼. 1년에 2번 수확할 수 있는 모기버섯. 2달 동안 키운 종균을 이곳 하우스로 이동해 2~3달을 더 키워내야 하는데요. 수확 막바지 시기라 더욱 세심히 챙겨야 합니다. 많이 자랐어. 이게 무슨 방식인 거예요? 현수 재배 방식. 현수 재배. 현수 재배. 이게 제가 개발한 방식이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게 매달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것을 좀 편리하게 개발한 기구예요. 현수 거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모기버섯만 국한돼서 쓰는 것이 아니고, 뭐 노롱댕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현수식으로 해서 재배가 가능한 버섯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과거 배지를 바닥에 세워 키울 때는 해충 때문에 살충제를 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 현재 친환경 버섯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생들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저기 여기는 연암대 다니는 버섯을 배우고 싶어서 저한테 실습 교육으로 6개월, 4개월 네. 이렇게 와 있는 학생입니다. 아드님하고 같이 동사 지시는가요? 뭐 제가 다 해왔는데 이제 얘가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한 2달 됐는데 뭐 열심히 열심히 시켜야죠 일을. 아, 2달이면 진짜 얼마 안 되셨나요? 자신이 평생 하던 일을 아들이 선뜻 배우겠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허투루 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하는 만큼 발전하는 버섯 농사. 그 매력을 느낀 아들 지훈 씨는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차근차근 농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살면서 계속 옆에서 아버지가 버섯 하는 걸 봤지만 버섯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를 한 학기를 다니고 이제 제가 공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공대는 이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휴학을 하고 자퇴를 했는데요. 그 자퇴를 한 이후에 이제 아버지 농장을 같이 일하면서, 그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버섯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고, 이제 버섯을 하면서 좀 재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에 한번 해보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 네, 과도 그래서 버섯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늦기 전에 비닐하우스 보수 공사도 서둘러야 할 텐데요. 이런 돌발 상황을 하나하나 겪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겠죠. 여기 바람 많이 불면은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게 비닐을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닐을 오래 써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바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비닐을 갈아야 돼요. 이제 따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씩 따줘야 돼. 버섯 이렇게 따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상처가 났잖아. 상처난 부위가 바로 고온 다습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 얘가 물러져 버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균이 이제 세균이라든지 곰팡이가 침투해가지고 얘가 이제 녹여버리지 버섯을. 그러면 이제 끝내는 이 배지가 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버섯을 수확한 다음에는 온도와 그 다음에 물 주는 것을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그 주의해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버섯 배지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에서 800g 정도 나와요. 한 개에서. 그래가지고 이 800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에 몇 개를 하면 한 12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저도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한 4,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 워낙 그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된 버섯은 굉장히 좋은 버섯들이 많이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고 한데 그런 것들이 수입이 안 되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수입이 돼서 가격 차이가 우리 거하고 많이 나는 편이죠. 안전성 면에서는 우리 것은 순수한 100% 참나무를 쓰기 때문에 안전성 버섯의 우리 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것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죠. 이곳은 버섯의 기운을 배양하기 위해 조직 분리를 하는 연구실인데요. 성우 씨는 연구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사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촉망받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버섯 농사를 하겠다니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죠. 하지만 버섯에 대한 그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 나왔네. 요거 있죠? 이렇게 균이 이렇게 퍼지는 거. 얘가 분리가 된 거예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번졌잖아요. 네, 분리가 된 거예요. 4월 12일 날 했는데, 아직 안 나니까. 놔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번져 나와요. 제가 그 버섯을 하게 된 것은 그 학교 다닐 때 식품 미생물을 전공했었거든요. 석사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식품연구소에 취직하는 것이 길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진흥청에 지인이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이제 방문했다가 그분의 책상 뒤에 사진 액자에 그 표고버섯 사진이 있었가지고 그거 보고서라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어떤 평생에 내가 먹거리를 찾았었던 거죠. 그 사진 한 장에. 손을 먼저 닦을까? 아니야. 알코올 뿌리시고, 기본. 진사님 옆에 구경하실 거니까 안 뿌리셔도 되고. 몸에다 뿌려야 돼. 하는데 코처럼 떠 있죠? 보여요? 보이죠?
하얀 덩어리. 하얀 덩어리. 이것이 이제 목이버섯 균이에요. 이것을 이제 아까 탱크에다가 다 부을 거예요. 만봉 정도 접종을 해요. 만봉지. 이거 있죠? 요거 배지가 이게 배지잖아요. 이 배지에다가 접종할 수 있는 양이 10,000봉지를 만들 수 있어요. 10,000봉지를 만들. 네,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분리시킨 종균을 총 4주간 문제없이 키워냈다면 특수 용액이 들어있는 탱크에 액체 종균을 넣어 1, 2주간 더 키워냅니다. 여기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미생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세균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척박했던 버섯 시장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성공 끝에 지금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모르고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이것을 종균을 접종했다 그러면 이 통으로 접종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이 통 한 통 가지고 10,000봉지를 접종할 수 있는데 10,000봉을 할 수 있는데 10,000봉지를 다 버려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문제가 많이 납니다. 이게 사실 버섯을 키우는 거 보이는 것만 관리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 이런 뭐 종균에서부터 배양 단계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 배양이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버섯째 잘 배양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죠. 여기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눈처럼 내리는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 버섯균이에요. 오기버섯균. 그래서 이것이 배양이 이제 한 따뜻하게 한 일주일 정도 경과되면 온도가 적당하면 일주일 정도면 꽉 차게 돼요. 이런 것들. 그때에서 이제 이 종균을 이 탱크를 해서 종균을 빼서 접종하는 거죠. 배지에다가. 돈 안 내는 임대예요. 버섯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성우 씨. 그 재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하는 교육생들에게 든든한 가능한 코치 사람들은 역할을 그러지 합니다. 않고 버섯 교사. 지금 이제 우리 향후에 그래도 고부가가치고 이게 버섯이 그런데 재배가 어떻게 보면 초보자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메리트가 있었던 게 이제 저장성이죠. 저장성이 있으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게 품목이 이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그래 제2의 인생을 모기로 가자. 그래서 이제 모기버섯에 발을 담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모기버섯.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더 깨끗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모기버섯 대중화를 위해 열심히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온다습한 환경이 유지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버섯은 점점 더 키우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곰팡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오니까. 우리 버섯재배는 곰팡이하고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곰팡이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까다롭고. 그런데 이제 버섯재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에 부딪히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노사는 다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종균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부터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종균에서부터 과정이 다 주의를 하지 않으면 한 가정 중에 10가지가 중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한 과정이라도 빼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한 과정이라도 조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버섯 생산 못 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 실수는 전혀 용납을 안 해요. 100%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 비닐봉지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계도 없고 비닐봉지에다 톱밥을 넣는 재배 기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중국 건 짧은데 저는 길거든요. 배지가. 그것은 이제 중국보다도 또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그것만 고집을 했었고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박사가 맨날 실패만 하냐. 그래서 곰팡이만 내고 오염만 나고. 그렇지만 저는 저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확신 있게 밀고 나간 끝에 지금 현재는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여주에 가는데요. 우리 교육생 17년도에 교육을 받은 그 교육생이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한번 지도할 거 지도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화도 한번 나눠볼까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수분, 온도, 빛, 환기 등 모든 환경 요인에 크게 지배받는데요. 그래서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인 분들에게 잘 맞는다고 합니다. 버섯을 벌써 수확하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버섯 따시는 거예요? 버섯은 이미 아까 아침에 한번 해갖고 여기가 좀 나왔네. 이상하네. 다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우리 거하고는 좀 달라 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말리지는 않는데 온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온도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항시 차갑게 유지되니까 얘가 발색이 쭉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한번 내년은 하면서. 항상 멘토로서 길이 여기 같은 화성이라도 1시간 걸려요. 이제 자주 와서 보시고 이 현장 지도를 하시니까 저도 좀 많이 또 의지하고 뭐 저분 아니면 내가 뭐 와서 할 생각도 못했지. 원래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있어요. 네네. 100시간짜리. 네네. 이제 그거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성우 씨는 수시로 제자들의 농장을 방문해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는데요. 새 출발하는 귀농인들이기에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 그지? 물과 온도 등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까다롭긴 하지만 배지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 2, 3개월만 신경 써서 키워낸다면 오동통한 모기버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서 먹어도 돼. 이거 이렇게. 응? 너도 먹어봐. 네. 이것도 그럼 농약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거네요. 전혀 깨끗한 물로 하죠. 깨끗한 물로 지하수로 해서 키우는 거예요.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피디님도 하나 드셔보실래요? 예? 네. 한번 드셔보세요. 향이 있죠? 네. 버섯, 네. 향이 있죠? 원래 이런 향 못 느껴보셨죠? 버섯 향? 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향이 있는 거예요. 반듯하게 해서 말린 모기버섯이 아닌 이렇게 잡고. 생모기버섯의 맛. 저도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이런 클립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자꾸 이게 떨어뜨려요.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중심도 잘 맞추고 해서 적당한 힘을 줘가지고 하는데 초보자들은 이걸 떨어뜨리거든요. 이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어떻게 배지가 파손이 되고 부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래가지고 이 현수거리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아무나 남녀노소 뭐 배움이 없이 손만 빠르면 되거든요. 이거 위로 올려가서 걸치고 위에 올려가서 걸치고 위에 올리고 걸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초보자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위 생산성 단위 면적당 어떤 배지 들어가는 양도 굉장히 많고요. 효율이 굉장히 좋죠. 이 방식 현수 방식이. 색깔 잡기도 좋으니까 활짝 열어버리고. 모기버섯뿐만 아니라 만들어놨더라고요. 다양한 버섯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성우 씨. 맞추는 건 어떻게 조금 많이 이번에는 표고버섯 농장을 찾았습니다. 중량 맞추는 거?
아, 음. 아무래도 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라. 아니 근데 여기는 습도가 높아서 왜냐면 여기가 남한강에서 직선거리로 한 700m밖에 안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몰랐는데 안 보여서 나중에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습하구나 여기가, 그죠? 네, 여기가 습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왜냐면은 여기가 밤 되면 무조건 95%까지 습도가 쫙 올라가 버리니까 강에 가까우니까. 제가 가보면 이제 이 주변의 농가들, 저 말고 또 선도 농가들이 있죠. 현장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면서 또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지식들을 또 접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각 집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배워오기도 하죠. 모기버섯은 체내 노폐물 및 독소 배출이 좋아서 과거엔 광부들이 즐겨 먹었다고 하고요. 또한 콜라겐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모기버섯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거든요. 샤브샤브도 해 먹고 버섯 장아찌도 해 먹고 뭐 골뱅이 무침도 하고 잡채에도 많이 넣고요. 회로, 예, 숙회 그런 것도 해 먹고 탕수육도 하고요. 네, 모기버섯이 특별한 향이 없어서 표고처럼 그렇게 특별한 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무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서 잔치라도 하나요? 화려한 음식에 눈이 다 호강합니다. 아, 요리도 잘하지만 그 버섯 가지고 응용을 잘해서요. 색다른 요리를 많이 선보여요. 그럼 우리가 먹어보고 어머 전에 먹지도 않았던 버섯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잘하는구나 하고 배우고 물어보고 레시피 공유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저희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건 찍어놔야죠. 남들이 하니까.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하니 그 맛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 장아찌가 최고예요. 장아찌요? 오랜만에 이거 어디 회원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살짝 뺄게요. 오늘도 대박 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원예 농원의 포도가. 아 진짜 맛있네요. 포도주 그냥 이게 냄새가 없잖아. 향이. 그래서 어디든지 다 어울리더라. 굳이 우리 최 박사님 여기 왔더니 똑같이 재배해서 우리 국산이 있는 거야. 굳이 중국 걸 사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모기버섯도 나오고 말린 것도 이렇게 활용하니까 허실이 하나도 없어 진짜. 100% 다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좀 시원하면 더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데쳐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버섯은 드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버섯은 많은 버섯들은 발발발발발 바글바글 많이 끓여 드실수록 좋아요. 근데 이 모기버섯도 바글바글 끓여도 좋은데 식감이 떨어지니까 얘는 마지막에 달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농사 연구에만 몰두하는 남편이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답답했죠. 어떤 점이 좀 보셨어요? 버섯 연구소도 있고 한데 그런 연구소의 힘을 안 빌리고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까먹고 그러니까 힘들었죠. 가족들이 다 힘들었죠. 항상 그 인내심이 있어서 결과는 좋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좋은 시절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생한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그래도 자리가 많이 잡혀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여튼 뭐 버섯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요. 손재주, 그다음에 그 어떤 눈썰미, 이런 것들이 제가 버섯을 잘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전공했던 것이 이제 미생물이었기 때문에 생물학을 전공한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개척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연구해야 될 일도 많고 했었던 그런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였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 나의 그런 의문점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예, 그렇죠. 예. 다양한 버섯 덕분에 더욱 풍성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작업장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는 날인데요. 이 기계 또한 연구를 통해 성우 씨가 직접 고안한 기계라고 하네요. 좀 더 벌리자. 좀 더 벌리자. 좀 더 벌려야 돼. 농사 일을 하다 보니 웬만한 일은 스스로 척척 해내는 성우 씨. 기계를 옮기는 일도 거뜬합니다. 틀어졌다. 바퀴 깨다가. 그래, 바퀴 깨서 들리면 되고. 조금만 더 와야 되지 않니? 좀 더 와야잖아. 그지? 더 와야잖아. 모기버섯은 아직 국내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서 뭐든 직접 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입봉기예요, 입봉기. 입봉기? 예. 그 비닐봉지에다가 톱밥을 집어넣는 기계. 새로 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요거 쓰다가 요걸 쓰다가 요것이 기계가 안 좋아가지고 새 기계를 완전히 맞춰버렸어요. 훨씬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기계가. 얘는 이제 옆으로 들어가고 옆으로 나오는데 쟤는 이제 수직으로 나와요, 돼지가. 예, 주문. 저하고 저 기계 여기 차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 회사하고 이석기계라는 회사하고 공동 제작을 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길을 잘 닦아야 후배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모터가 척하고 바로 안 도네요, 모터가. 이거를 내가 0.8kg 올려놨어요. 이거만 해보면 0.8kg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눌려지면 이게 좀 크지. 근데 이거보다 좀 기계가 좀 더 빨라지면 좋은데 기계적으로 이제 그 이상은 안 되는. 한번 더 연구를 더 해봐야지. 더 빨라지면 더 좋은데.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생각만큼 만족. 뭐 첫 기계인데 뭐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렵고. 근데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나오네. 한편 농장에서는 오늘도 모기버섯 수확이 한창인데요. 모기버섯은 말랑말랑한 상태 그대로 판매를 하거나 햇볕에 말려서 판매하는데요. 말린 모기버섯은 갈라지지 않고 고유의 향이 나는 것을 고르면 좋다고 하네요. 네, 모기버섯은 수확하고 나서 바로 이제 햇빛에다 말려주면요, 이 버섯 안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영양소가 더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말리면 이제 저장성이 더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긴 배우냐?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사고 친 적도 많거든요. 사고요? 못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고를? 비닐하우스 차광막을 닫는데 거꾸로 닫아가지고 되게 혼났거든요. 그거 다시 피려면은 직접 올라가서 차광막 걷고 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기 포장하고 계시는 형이 20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말리지 않은 모기버섯은 바로 포장을 하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과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던 목이버섯. 따라서 생목이버섯을 구경하기 어려웠는데요. 국내 재배 농가가 점점 늘어나 생목이버섯도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이랑요. 그리고 화성시가 로컬푸드가 유명해서 로컬푸드와 그리고 마트에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예,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갖다 주는 경우고요. 그리고 로컬푸드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날에 바로바로 갖다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목이버섯을 구입했을 때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말린 목이버섯은 바람이 통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들 지훈 씨와 함께 로컬 푸드 매장에 직접 납품하러 왔습니다. 판매대에 있는 다양한 농산품들을 보면서 판매 노하우를 배우는 지훈 씨. 요것은 이제 허나만 사장님이 재배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거예요. 아버지 교육생.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또 이렇게 전시 효과도 좋고 눕혀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가 건조니까 건조는 한 번에 바로 못 먹으니까 이렇게 지퍼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물건 옆에 이렇게 같이 팔고 있는 경쟁자라고 보기에보다는 이렇게 잘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시는 모습 보고 참 좋죠. 어떻게 됐든 뭐 많이 팔아야 되니까 생산을 많이 해서 이 모기를 생산 농가 수도 많이 늘어나고 생산 양이 많아서 이제 전국에 서울에 이제 이렇게 주요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 많이 팔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듯한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모처럼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연이 주는 여유가 더욱 가까이 느껴집니다. 우리 거 괜찮은데 뭐. 어느새 훌쩍 자라 아버지 일을 함께 하겠다는 아들.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야 뭐 혼자 일을 했는데 뭐 우리 큰애가 이제 졸업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 저는 뭐 요즘엔 좀 많이 한가해졌어요. 그전에는 뭐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좀 맡아서 2달 정도, 한 3달 정도 됐는데 많이 뭐 여러 개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또 서류 정리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저한테는 많이 한가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과 또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랑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없으세요? 없어요?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뭐 부담스러운 거는 뭐 솔직히 그렇게 없는데 그냥 제가 아버지 성격을 이제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기분이 안 좋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이걸 노하실까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서로 많이 아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말을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 답답한 게 있죠. 제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 그 귀농하시는 분들, 우리 목이버섯을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재배를 해서 많이 일반인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중국산이 거의 97%를 수입해다 드시거든요. 국내산으로 많이 대체를 해야죠.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계속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아들 지훈 씨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된 것도 아버지의 뒷모습이 행복해 보여서겠죠. 평생을 걸었던 그 길, 이젠 아들과 함께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걷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에 사막 중에서도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그런 어떤 야생초라고 보면 돼요.